잡아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선 이번 2024년 수능의 변화가 크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요. 깊이감이 굉장히 있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수능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대로 된 수능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 우선 수학의 경우에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조건이 많이 나와도 맞춰서 풀 수 있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 끈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수학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러기에 평소에 이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많이 연습을 한 친구들이 확실히 잘 볼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들이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었구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학은 다다음번 분석 때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과목은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1번부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처음에 좀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사실 1번부터 한 15번까지는 1분에 한 문제 정도씩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로 원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긴장을 풀고 그리고 이제 막 달릴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면 이번 시험은 1번부터 막혔어요. 1번부터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선 한 3천 단어 정도 이하의 짧아진 지문들은 지문은 짧아졌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3,500단어 이상의 지문들은 굉장히 길어서 이 지식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방법론적인 스킬이라든지 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선지를 정확하게 고르기 애매한 문항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할 부분이 많았고 비문학의 경우는 추상적이고 집약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 선지를 지워내기 위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작,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에서는 15문제 자체가 굉장히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풀렸던 게 바로 다 이제 선지는 어느 정도 길어졌고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고요. 영어의 경우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집약적인 이해가 다 함축되어 있는 언어들로 되어 있고 그래서 범주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시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휘가 이제 이해가 안 가서 문제 답을 체크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단어는 오히려 쉬운데 이 문장에 이 단어가 적합한 것인가? 의 의문점이 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매력적인 오답들이 이제 한 개, 두 개는 꼭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이렇게 훅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을 경우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이 순서 맞추기라든지 그 순서 넣기 이런 문제들은 문법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가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문법의 이해,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해가 완벽하게 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르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번 빈칸하고 순서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서 이제 정답률 자체도 거의 20% 이하인 상태입니다. 또 이제 과학의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조건 하에서 가능성들을 예측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지식을 다 끌어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수능에 중요한 좀 변화된 부분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시험을 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학교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한 친구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형만 연습하고 이제 길들여진 아이들이 폐해가 분명히 있을 법한 그런 시험으로 보여지고 의미 없이 계속 답만 맞추고 연습했던 친구들 또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형의 규칙성으로 길들여지고 그래서 그냥 지식을 꺼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맞춰서 푼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던 수능 형식이었고 그 내신과 수능의 중간 형태 정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업 수업 방향에 좀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학원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학원, 그러니까 대형 학원들이 패턴을 맞춰서 기술적으로 설명했던 그러한 학원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실력을 늘려갈 수 있었던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지금 예, 가장 걱정인 거죠. 이게 지금 아이비로 변화되니까 어느 정도 그 방향 하에 수능이 좀 조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학업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단기간 좋은 성적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인스턴트 인재를 만들 수 없는 현실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직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문제도 동시에 같이 와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쳐서 앞으로 나아갈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우리가 좀 제가 그동안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이런 상황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변화된 수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